방금 소개받은 최인선입니다. 이 간다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예전에는 한 고대 국가였다고도 하는데 대체 우리가 전라남북도를 합해서 호남 이렇게 좀 광역 단위로 부르잖아요. 인더스강 중상류 위쪽을 보통 이렇게 간다라라고 이렇게 지칭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묘하게 그리스 로마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불상들이 만들어져서 1800년대 19세기부터 유럽 여러 사람들, 특히 학자들한테 굉장한 그런 그 연구 대상이 돼서 또 자기들하고 자기 신상들하고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알려졌고 또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왔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거기에 비해서 연구는 지금 100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도 언제 간다라에서 처음으로 불상이 만들어졌고 그 어떻게 불상이 만들어졌으면은 변화할 건가 이런 것이 아직도 정립이 안 된 아주 또 묘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많이 알려졌다고는 하지만은 그런 이유들도 좀 알아보고 또 이 간다라 불교 미술이 갖는 의미까지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뒷부분으로 가서는 제가 다녔던 곳 불상뿐만 아니라 암각화도 불교 관련된 암각화도 꽤 있습니다. 그런 저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그러면은 이렇게 넓은 지역이었죠. 이렇게 넓은 지역이었는데 1971년에 종교 분쟁이 일어나서 가운데 인도 본래 땅은 힌두교고 여기 이제 방글라데시라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동파키스탄, 그다음에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한 여기 서파키스탄, 여기도 또 1971년에 같은 이슬람이면서도 견해 차이가 있어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다가 동파키스탄은 이제 방글라데시라고 이렇게 되고 이쪽은 서파키스탄은 이제 파키스탄으로 그대로 됐는데 바로 요 지금 인더스강 중에서 위에 이 부분 요 언저리 부분이 부분에 있는 미술들을 우리가 간다라 미술 저기서 나온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국경이 힌두쿠시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프가니스탄이 되어 있었는데 이 고대 왕조 중에 쿠샤나 왕조 때 보니까 여기를 다 먹었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간다라는 현재 지금 일부 아프가니스탄도 포함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다라라고 하는 명칭은 조금 좀 이른 시기부터 나온가 봅니다. 그런데 역사에서는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런 거에서는 인도 최초의 통일을 이루었던 그 왕조가 마우리아 왕조, 그 중에서도 BC 3세기에 신라 진왕처럼 영토를 어마어마하게 늘렸던 아쇼카 왕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부터 이제 인도의 고대사가 마우리아부터 시작을 하고 그 뒤를 이어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굽타 왕조인데 이따 사진이 나옵니다. 이 굽타는 요 중부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또 거기에 또 가장 대표적인 그 왕이 카니슈카라는 왕이 있죠. 그때에 많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불상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때의 그 불상이 인도 본토에 나오는 요 중부 요 마투라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여기하고는 확연한 차이가 나서 그래서 간다라 불상은 그리스 로마 영향을 받은 그런 것이 인도 본래의 그런 그 신들하고 합해져 가지고 새로운 신상이 만들어진 것이 뭐 간다라 불상이다. 지금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다양한 견해들이 많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이런저런 내용이 있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이 쿠샤나 왕조, 카니슈카 왕 때에 여기 보면은 요 아프가니스탄까지 상당히 올라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가 지금 타클라마칸 사막, 중국의 서역이라고 하는 거, 카슈가르 거기까지도 이렇게 진출을 간다라가 굉장히 넓게 돼 있고 이때의 중심 도시는 푸르샤프라라고 그러는데 오늘날은 이제 페르샤와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은 이제 소도시 있죠.
오늘 자주 나올 그 도시 이름 중에 탁실라, 페르시아와, 스와트, 탁트이바이, 길기트 뭐 이런 것들인데 요 페르시아 분지 요게를 우리가 지금 간다라 지역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부처님 이제 간다라 미술, 불교 미술이니까 결국 우리가 불상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불교는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이다 보니까 문자가 없는 시대, 선사 시대다 보니까 언제 부처님이 태어나서 언제 돌아가셨다라고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교계하고 역사학자들은 서로 다르게 보고 있죠. 대체로 불교계에서는 6세기에 태어나서 5세기 한 600년대 태어나서 540여 년경에 80세 일기를 살았다가 돌아가신 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학자들은 그보다 한 100여 년 정도 뒤로 이렇게 대체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힘을 못 씁니다. 불교는 이제 워낙 탄탄한 종교다 보니까 어쨌든 부처님 살아계셨을 때는 부처님을 감히 만들지를 못했죠. 모든 진리를 깨우친 성인 성자한테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그 전통이 강하냐. 무려 한 400~500년 동안 무불상, 불상이 없는 이런 시대를 보냅니다. 그럼 인도 분들은 당시에 그럼 어떤 조각도 못 만들고 뭐 그런데 아닙니다. 굉장히 2m가 넘는 그런 큰 남녀 상을 만드는데 그런 기술도 충분히 있고 또 알렉산더 대왕의 동점에 의해서 그리스 로마 신상들도 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들은 아직도 그래도 안 만듭니다. 그런 시간을 우리가 무불상 시대라는데 거의 한 400~500년 동안 이렇게 와버립니다. 그러면서 만든 것이 이렇게 보면은 부처님이 있어야 될 부분에 보리수를 한다든가 부처님이 앉아있을 이런 데를 의자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의자만. 그 다음에 부처님 발, 그 다음에 수레바퀴, 법륜, 그 다음에 사자, 코끼리, 소, 말 이것이 이제 인도에서 무불상 시대 때 사성소라 그래서 불상 대신에 만들죠. 그 다음에 불상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그런 동물들이 불상에 같이 새겨졌다 그랬을 때는 이제 부처님을 불상을 지키는 불교를 지키는 수호신 역할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다른 시간에 봤을 거예요. 아쇼카 석주라고 높이는데 우게 보면 사자 4마리가 있던가 이렇게. 그때 그 사자는 바로 불상을 의미를 합니다. 부처님을 만들지 못할 시기이기 때문에 인도 분들은 그렇게 사자, 말, 소, 코끼리 이 4 짐승들을 굉장히 숭배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부처님 대신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기처럼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도가 어떤 나라입니까? 덥잖아요. 제가 겨울에 갔습니다. 1월 말에서 2월 초 갔는데 우리나라는 제일 추울 때 아니에요. 제가 뭄바이, 우리는 봄베이라 그러잖아요. 봄베이. 인도양에 있는 쪽 중간에 있는 도시를 딱 도착을 했는데 모기가 와서 막 이렇게 그러고 선풍기가 돌아가고 바로 그냥 반팔 입었죠. 여름에는 어쩌겠습니까? 여름에는 40도가 넘으니까 여름 여행은 또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럴 때에 여름에도 활렵수는데도 불구하고 잎이 큰 나무가 바로 이 보리수예요. 저 밑에만 들어가면 어쩝니까? 건조한 지역이니까 시원하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400년을 넘는 동안에 이렇게 보리수, 그 다음에 이게 빈 의자, 주인공은 당연히 부처님이죠. 또 이런 설이 하나 있습니다. 아유광이라고 하는 분 때에 부처님을 굉장히 이분 아쇼카 왕이 좋아했는데 세상에 자기 어머니를 만난다고 이 부처님이 지상에서 어디로 사라져버렸어요.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부처님 어머님은 누구예요? 마야 왕비잖아요. 왕비. 아버지는요? 정반왕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이 결혼할 때도 보니까 빨리 임신을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코끼리가 옆으로 들어오는 꿈을 꿨는데 그게 이제 태몽이 됐잖아요.
그래서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 또 어디로 나옵니까, 여러분들? 이따가 사진을 보면 부처님은 옆으로 나와요, 옆으로. 근데 어머니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셔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이모 손에서 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갔어요, 부처님은 지금. 어머니는 아직 부처가 깨우치기 전이니까. 부처님은 마음대로 변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변할 수도 없잖아요. 아직 모든 진리를 깨우친 분이 안 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가버렸는데 어디로 갔겠죠, 이제 부처님, 어머니가 이제. 그래서 이제 29살에 출가를 해서 6년간 고행을 해서 36살에 부처님이 됐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여러분, 예를 들어 독수리가 배고프잖아요. 그 독수리가 뭘 먹어야 배가 부릅니까? 독수리의 먹잇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사자가 배고파요. 그러면 사자의 먹잇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처님은 벌레로 변한다든가 자기 살을 칼로 베서 준다든가 뭐 이런 아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어디로 간다고 그러는데 부처님이 만나러 간다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빨리 오기를 빌어도 안 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가장 유명한 조각가한테 부처님하고 똑같은 상을 만들어라. 그것이 최초의 불상이다. 그런 불상이 뭐냐? 여러분, 불교가 동쪽으로 가서 실크로드를 타고 와서 중국, 몽골, 우리나라, 일본, 이거 북쪽으로 갔잖아요. 또 동남아시아는 남쪽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불교 전파 루트가 다른데 900년대에 일본 스님이 중국의 송나라에 가서 그 불상을 뵙게 오면서 방금 이야기하는 부처님 어머님이 어디로 가버리고, 그래서 그때 그 아이광이라는 사람이 만든 부처가 이렇고, 그런 곳을 써놓는 글이 900년대에 일본에서 만들어졌던 불상 속에서 60년대에 그런 그 복장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또 이렇구나. 그런 불상은 이따 나오다가 보면은 옷 모습이 다릅니다. 옷 입는 것이. 이래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아쇼카 왕식이라고 그랬구나. 이런 것들도 좀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부처님을 만들기 이전에 이러이런 그 상과 방금 제가 말했던 4마리의 성스러운 짐승을 표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간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은 불상이 아닙니다. 여기는 남자고 여기는 여자 상인데 약시상 이렇게 우리가 지금 표현을 하는데, 이게 불상 이전에 만들어졌던 거예요. 2세기, BC 2세기, 지금부터 2200년, 2100년 이전에. 지금 뭐냐, 인도 고유의 불교가 일어나기 전에 인도 사람들이 믿었던 그런 신이란 말이죠. 굉장히 이 여자 상들은 육감적으로, 남자 상들은 아주 우람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박물관, 인도 지금 박물관에 가서 보면은 요런 그 남자, 특히 남자 약사상, 야차라고도 나중에 이제 번역도 된다고 그러는데 2m가 넘어서 육중합니다, 이렇게. 그런데도 왜 부처를 못 만들었을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진리를 깨우치는 성인 중에 성인, 그런 성자를 함부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지 않겠는 건가. 그 다음에 이제 풍요의 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여자, 이렇게 아주 하여간에 조각으로도 잘 만드는 이런 것들, 이거는 지금 그 인도 중부의 산치라고 하는 곳에 탑이 3개 있으니까, 크니까 대탑, 적으니까 소탑, 제1번이니까 1탑이 3탑. 근데 1탑에 이 문 옆에 이렇게 있고, 여기는 캘커타 박물관에 또 유명한, 이제 지금은 폐탑이 돼서 그걸 갖다가 옮겨놨는데, 바루트 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들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것이 BC 3세기, 2세기 만들었던 탑이라고 그래요. 무불상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불상을 못 만들고 이렇게 다른 자기들이 믿었던 다른 상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있었으니까 불상은 뭐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다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잘 좀 봐놓으시면은 이쪽은 지금 인도 가운데에 있는 마투라 지역에 가지고 돌멩이 색깔이 어떻습니까? 좀 붉은 색깔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모래하고 흙하고 색혀진 사암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각하기가 좋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화강암이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강의실 정도 하나를 팔려면은 얼마나 힘들었는데 우리는 없잖아요. 근데 인도나 중국은 어쩝니까? 뭐 이보다 큰 거, 이보다 4분의 1 되는 거, 뭐 있는 거. 인도하고 중국은 다 이렇게 상암이니까 충분히 팔 수 있단 말이죠. 대신 더 견고하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파키스탄 다 인도 땅인데 종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분할된 것은 다 아시죠? 1947년까지 인도에 영국에 지금 통치를 받다가 독립을 우리보다 2년 뒤에 독립을 했잖아요. 인도 야간에 있었는데 인도는 여러분들 종교가 뭐죠? 힌두. 인도는 지금부터 한 1100년 정도 전에 10세기 말부터 인도를 지금 잡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키스탄은 무슬림입니다. 아까 방글라데시도 똑같아요. 종교 때문에 나라가 이제 바꿔져 버렸죠.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는데 이 모헨조다로를 중심으로 해서 요 밑에 쪽이에요. 신드 지방, 우리 호남 지방 같은 그런 광역 자치 이름인데 작년에 홍수가 나가지고 전쟁보다도 더 험한 지금 처참한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얼마만큼 세게 당해버렸는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판잡 지구 바로 윗부분, 북쪽까지. 그래서 간다라 여행을 하면은 요 밑에 처참한 곳은 안 봐서 좀 다행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이 모헨조다로 때문에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도시 유적 가운데 하나고 물론 중부 위에도 지금 시리카베라든가 여러 가지 그 도시족들이 또 중요한 것들이 또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인더스강 중요 윗부분에 그 지역을 간다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른쪽으로 보면은 8,000m가 넘는 그 산이 두 군데나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K2봉 밑에서 위로 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 4,000m가 해발 4,000m가 넘으면은 하얗게 덮여 있습니다. 만년설이라는 소리죠. 저도 여기서 중국으로 넘었어 이렇게 콘자라 패스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4,300m 정도 되는데 그 눈이 내리더라고요. 밑에서 반바지 반팔 입다가 위에 올라가서 그래도 우리가 사진을 한번 찍다 해서 오돌오돌한 떤 기억도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그 높은 지대들이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따 죽었다고 그래요. 그것도 좀 보겠습니다. 자, 인도의 첫 통일 왕조 마우리아 왕조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왕조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안드라도 있기도 합니다만 쿠시안 왕조 그 다음에 이제 굽타 이렇게 인도 역사는 흘러가는데 이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아마 인도 고대사를 다 했으니까 여기 마우리아 왕조 때에는 아쇼카라는 사람이 이렇게 여러 군데다가 우리가 진흥왕께서 4개의 지금 몇 개 순수비 현주는 뭐 지금 4개 지금 발견이 됐잖아요. 여기도 지금 많은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아쇼카라는 분도 참 대단한 분이죠. 전쟁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불교를 안 다음부터는 이제 후회를 하고 뭐 그랬다고 하는 군주입니다. 자, 쿠시안 왕조 이때가 바로 이제 간다라 미술이 꽃피는 간다라 지역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가장 그 중요한 임금님이 이 카니슈카 왕이라고 지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불교가 어떻게 인도에서 발생한 이 불교가 주로 이 겐지스강 강가리버 여기서 지금 불교가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쪽으로 위쪽으로 일본까지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스리랑카 실론이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상자부 불교 이쪽을 대승불교 지금 이쪽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소승불교 이쪽을 대승불교 이쪽을 남방불교 그럼 여기를 이제 반대 개념 북방불교 간단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소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이 세상의 진리를 깨우치는 부처님은 오로지 한 분이다. 누구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그래서 지금 오늘날 스리랑카라든가 미얀마, 옛날에 버마죠, 태국, 뭐 이런 그 불교의 나라를 가서 보면은 부처님이 아주 간단합니다. 부처님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대신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몽골이나 요 북쪽으로 퍼진 데는 누구나, 부처님도 여러분 두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80세 일교사도 죽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머니 아버지 아래서 태어났잖아요. 또 언젠가로도 죽잖아요. 부처님하고 똑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모든 진리를 깨우쳤듯이 우리도 열심히 수행정제라면 깨우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할 수 있다. 굉장한 그 교리 발전이 됩니다. 여러분, 불교 경전을 읽어보면은 참 불교 경전은 참, 모든 불교 경전의 첫 마디는 나는 이렇게 들었다 시작합니다. 왜? 부처님 때는 여러분들 글자 문자가 없으니까 만들 수가 없잖아요.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쩝니까? 부처님 이야기하는 거 설법 누가 들어요? 자기 제자들.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또 어쩝니까? 또 자기 밑에 사람들. 이렇게 가다가 이제 문자가 만들어지니까 경전 책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앞에는 나는 이렇게 들었다예요. 참 아시여문으로 다 그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쩝니까? 부처님은 이만큼 이야기를 했는데 부처님 제자들은 부처님만큼 뛰어난 제자들이 많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요렇게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해인사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듣도 못하는 경전 이름까지 포함을 해서 어마어마한, 팔만대장경이라는 뭐냐면은 이 나무로 된 목판 있잖아요. 가운데가 이제 반개선이 있고 양쪽에가 책미연이 되는데 이 목판이 8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8만 1257장입니다. 반올림해서 어쩝니까? 우리가 지금 8만대장경, 8만대장경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뭐 이름도 듣도 못한 경전도 많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다 이 쿠시안 왕조 때에 대승불교가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 불교가 바로 어디를 실크로드를 타서 중국과 몽골과 우리나라와 일본 위로 지금 전파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절에 가보면 여러분들 대웅전, 극락전, 약사전, 미륵전, 법당 이름도 많고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은 다 부처님 이름이 다 따로따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이렇게.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열심히 수행하면은 누구나 다 어쩐다고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 곧 열의 부처가 된다. 근데 일본과 여러분 가면 또 굉장히 다릅니다. 일본은 뭐든가요, 또? 뭐, 선이 그냥 뭐 막 수십 개, 수백 개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주 복잡한 것이 들어갑니다. 일본은 또 뭐가 들어갔냐. 같은 북방불교, 대승불교 중에서도 밀교가 들어요, 밀교. 예. 다행히 우리나라는 순밀이 조금 하다가 말했던 일본은 밀교 중에서도 잔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은 가서 보면 절이 보면은 무서울 때가 있어요. 뭐 복잡한 그런 상들이 그거는 그렇게 어떤 불교에서도 어떤 종파가 들어갔는가 뭐 이런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인도 사람들은 약간 약사나 약시나 뭐 다른 것들도 충분히 만들었던 사람들인데 뭐가 그러면 처음 불상인가? 여기하고 여러분들 요건 사리기예요. 뚜껑에가 부처님이 앉아있고 두 분이 서 있습니다. 여기하고 지금 요 부처님들이 처음일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BC 1세기 무슨 소리냐 그건 너무 빠르다 AD 1세기 그래서 2000년 혹은 2100년 전에 처음으로 이런 불상이 만들어졌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딱 떨어지게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냐 어디서 나왔으며 어떤 층에서 나왔으며 뭐 이걸 몰라요. 체계적인 발굴을 못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조금 했다 하더라도 잘 모르고 그 전에 유럽 사람들은 그저 수집 이런 것 때문에 다 놓쳐버린 거죠. 전부 다 그런 좋은 그런 것을 그 다음에 또 파키스탄이 독립을 해서 자기들 영역 안에 있었지만은 이런 것을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2000년대에 가서 발굴하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 구경만 할 뿐이에요. 세상에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잘 모릅니다. 여기도 보면은 부처님은 앉아 있고 두 분은 서 있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는 서 있고. 자, 이쪽은 지금 간다라고, 이쪽은 이제 인도 중부의 마투라인데, 인도가 좀 더운 나라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배꼽이 보입니다. 젖꼭지도 보이고, 옷은 오른쪽만 살짝 거쳤어요. 더운 지역이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간다라는 또 좀 윗지역에 있잖아요. 겨울에 춥습니다. 12월부터 4월 1일까지, 12월 1일, 4월 1일까지 그 파키스탄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폐쇄를 해요. 왜? 눈이 와서 못 가니까. 이게 춥단 말이죠. 그러니까 옷이 당연히 간다라 쪽은 두터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투라는 더운 지역이니까 옷이 얇아요. 이런 식으로 젖꼭지도 보이죠, 배꼽도 보이죠, 이렇게. 더우니까. 이건 기후 차이니까 당연하고. 그 다음에 돌멩이 차이가 그렇게 심합니다. 붉은 사암계통이고, 여기는 청백색, 청색, 검은색, 편암을 중심으로 한 뭐 이런 돌멩이들. 그리고 또 간다라석 이렇게까지도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돌멩이 산지 차이도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간다라 돌멩이하고 이 마투라 돌멩이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리스 로마적인 요소가, 외래적인 요소가, 여기는 인도 고유한 그런 그 이야기들, 그런 머리 모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완전히 다르는데, 처음에는 이쪽 간다라가 먼저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다 이해를 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푸셰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학자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다 그런 줄 알았더니, 이제 뭐 또 영국 사람들이 발굴을 해보고 뭘 해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뒤집어진 설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식만뿐만 아니라 뭐 이란식 영향도 가 있다.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문화가 자체의 문화 때문에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도 상당히 동조를 합니다만은 이 마투라가 더 먼저 만들어졌다. 그래서 불탑이 영향 준 것처럼 불상도 간다라로 영향을 줬으니까. 그리고 이게 뭐 아직까지 뒤죽박죽이에요. 왜? 여러 가지 조사 측면이 확실하지를 못했고, 고고학은 여러분들 옛날 것은 밑에고 조금 더 뒤에는 위에고, 이거 층위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런 조사를 뭐 해본 적이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어렵고, 문헌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도 없고. 근데 다행히 이 카니시카 왕 때의 이 쿠샨 왕조들은 이 금화를, 화폐를 썼어요. 앞에다가 자기 얼굴을 그렸는데, 이 뒷면에 여러분들 요 광배 보이죠? 신광 보이죠? 두광, 신광 보이고, 그 다음에 얘가 보도인가? 뭐, 보살 아니면은 뭐 이런 그 의미일지도 모른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불상이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금화폐의 앞에는 고임금님 황제가 있을 때에 바뀌잖아요, 이제 현재. 예, 그 얼굴. 뒤에는 불상이 이렇게 묘하게. 그래서 아하, 쿠시안 왕조 때에는 불교를 굉장히 숭배를 했는가 보구나, 이런 내용들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현재는 이러이러한 자료들이 가장 빠른 자료로 알려져 있는데 모른단 말이죠. 전체적인 내용들은. 그 다음에 이제 은연중에 이 인도 불상하고 다른 이런 간다라에서는 나오니까, 아하, 역시 그리스 로마의 많은 신들 만들었던 것들. 여러분들 지중해 연안 어느 나라만 가더라도 뭐 다 있잖아요. 꼭 우리가 로마를 간다, 그리스를 간다, 뭐 이탈리아를 간다, 거기 말고도 그 지중해 연안들 나라를 가보면은 그 많은, 박물관 가보면 그 많은 신상들, 어마어마하잖아요. 전체적인 모양이 같으니까 유럽 사람들이 환호를 한 거죠. 아, 우리 문화가 이렇게 동쪽까지 갔구나. 그래서 빨리 그분들이 접해가지고 연구도 빨리 하고. 여러분들 연구 선점을 하면 어쩝니까? 자기 견해 할 나위가 많잖아요. 또 상상력도 발휘해서.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발표를 했지만은 결국은 한 몇 가지로 지금 집약은 됩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고고학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규명이 안 돼서 아직도 잘 모른단 말이죠. 따라서 누군가가 지금 역으로 파키스탄으로 유학을 가서 아예 그 나라 말을 처음부터 배워가지고 발굴을 좀 주도적으로 해서 밝혔으면 하는 생각, 지금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간다라 불상은 그리스 양식, 로마 양식, 그레코 이란 양식, 인도 기원, 그 다음에 우리 그 경주박물관도 지내고 이와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셨던 강우방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인류 보편, 뭐 다 아니다 이런 거 전부 다 인류 보편적인 발생설, 아주 굉장한 또 새로운 이야기를 근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기, 기 이야기 또 많이 하고 있으면서 아주 새로운 견해들을 깜짝 놀랄 그런 견해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고 파키스탄 가면은 도착한 곳이 인도하고 국경,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파키스탄은 두 번째 도시 라울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국립박물관이 있어요. 간다라 박물관입니다. 요렇게 전부 다 이제 다 간다라 불상들이고, 가운데 로비에 둥근 돔탑식의 탑이 있고, 여기에 부조상들이 13개나 부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을 이해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박물관에 들어가면은 굉장한 유물들이 여기에 있고, 특히 여러분들 고행사, 부처님 갈비뼈 이 나오는 상 있잖아요. 여기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프랑스 파리를 가면은 어디를 반드시 가봐야 됩니다. 루브르 박물관 가봐야 되죠. 3층에 뭐 못 보러 갑니까, 여러분들? 3층에 가면 그 조그마한 그림 하나 보러 가잖아요. 모나리자. 제가 또 그 오스트리아 소도가 뭐예요? 빈이죠, 빈. 굉장히 넓은 광장이 있는데, 한쪽은 박물관이, 한쪽은 자연사 박물관인데, 이 자연사 박물관에 또 사람들이 또 몰려갑니다. 왜 그런가요? 11cm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마한 비너스, 여러분 비너스 상 아시죠? 비너스. 저도 처음에는 비너스 상이 그거 하나인 줄 알았어요. 봤더니 지금 한 30여 점, 이 10여리까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보면 꼭 이트 같아요. 사람 도대체 눈, 코, 입도 없고 아주 특이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풍요의 신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 뭐 그런 예들은 많더라고요. 보니까 훌륭한 거 하나 있으면 그렇게 그 우리나라는 뭘로 앞으로 할 것이며, 박물관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연구도 좀, 국립박물관, 광주박물관 좀 오래됐잖아요. 랜드마크가 뭐냐는 말이죠. 야, 광주 가면 뭐 좀 보러 가자. 이런 거 어떻게 만들 건가 고민을 좀. 최근에 월출산에 큰 절이 지금 2개 있습니다. 강진은 뭐예요? 무이사고. 영암은 뭐예요? 도갑사. 예. 박물관 있잖아요. 박물관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나무로 만든 동자상이 코끼리하고 사자하고 앉아 있어요, 국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은 이제 건강하니까 안 그러는데, 우리 학교만 다닐 때 한 말 하더라도 입학생들 1학년생을 전부 다 다 갖고 다녔잖아요. 다 알고 다녔잖아요. 왜 그랬어요? 코가 나오니까 영양실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어쨌든 어린애들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서 동자상 그러는데, 어떻게 이름을 우리가 알 것인가. 사자하고 코끼리가 있어요. 스님을 여러분들 한자로 쓸 때는 모래사자 문문자를 씁니다. 사문. 예, 사문. 그 다음에 코 올리기를 뭐라고 그래요? 코보. 그래서 코끼리를 타고 있으면은 보현보살. 사자를 타고 있으면은 뭐라고요? 문수보살. 그렇게 외우라 그 말이에요. 스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화상도 있고 사문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 사자를 타면 뭐라고요? 문수보살. 코보는 코끼리를 타고 있으면 뭐라고요? 보현보살. 예. 그렇게 연상적인 암기로 하면은 쉽죠. 이렇게 빨리빨리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두 보현이 됐던 문수가 된 2개 중에 하나,
광주박물관 1층에 갖다 놓으면 광주박물관 너무 잘 될 것 같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딱 영감이 떠올랐는가. 규모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박물관 첫 번째 로비, 옛날에는 광양에서 그 아니면 쌍사자 석등을 갖다 놨잖아요. 지금 다시 이쪽으로 올려버렸잖아요. 로비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뭔가 우리 전라도 거를 중에 대표적인 것을, 근데 그게 한 1, 2년 있으면은 사람들도 식상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저런 것들은, 다른 나라에 있는 것들은 뭐 여러 번 봐도 뭐 식상하지 않으니까 그런지 구름같이 사람들이 몰려가잖아요. 이 라오르 박물관도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많이 보러 가는 것이, 이건 사진이 지금 잘못돼가지고 이거예요. 이거 고행사. 여러분들 29살에 출가를 했어요. 6년간 고행을 했어요. 자, 눈은 푹 들어가 있고 갈비뼈만 나오는데 갈비뼈 위로 혈관이 어떻습니까? 아주 선명하게, 배는 썰이 쏙 들어가고, 여러분 손 모습을 보십시오. 손 모습. 자, 부처님은, 여러분들 그 수많은 우리나라 같이 대성불교를 받은 부처님은 어떻게 그러면 부처님 이름, 명호를 정하냐, 이름을 정하냐. 바로 이 손 모습으로 한단 말이죠. 손 모습. 지금 여기 있는 거 딱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왼손을 배꼽 밑에, 배꼽에서 딱 이 배꼽 부위로 잡아, 이거 대고, 복부에 대고, 오른손을 그 위에 올리고, 양 엄지를 갖다가 이렇게 딱 대게 합니다. 이런 선정의를 하고 있는 부처님을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대영웅, 큰 영웅, 이런 부처님을,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셔놓는 절집, 법당, 금당, 대웅전, 큰 영웅이 거주하는 집, 대웅전, 이렇게 한단 말이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암산 가면은 석굴암 갑니까 안 갑니까? 거기는 앉아가지고 결과부자 해가지고 오른손을 갖다가 오른 무릎에 딱 대가지고 손끝이 밑에를 보게 돼 있어요. 항마촉지인이라고. 이따 나오면 그것도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초기에는 이처럼 두 가지가 많습니다. 하나는 손을 들어요. 이렇게 시무예인이라고. 모든 두려움을 다 없애준다. 하나는 왼손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요. 여원인. 모든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든 원,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부처만 믿으면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 그 다음에 부처만 믿으면 모든 원 들어주겠다. 여러분들 그런 신이 있으면 누가 안 믿겠습니까? 다 가야죠 이제. 그 초창기 때란 말이죠 이런 것이. 그러다가 이런 항마 촉진이 나옵니다. 자, 여기 지금 뭐 어마어마한 이런 여러분들 이런 고행상은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대표적입니다. 이 라오르 박물관에 있는 이게 지금 대표적인 거. 간다라 불상에 아까 그 돌멩이가 뭐라고요? 여기 지금 보면 편암, 검거나 청색의 돌로 반질반질 윤이 나게 마연하여 흑요석처럼 고귀한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이런 편암, 혹은 이 쑥색계통의 천매암, 이런 지금 편암, 천매암, 뭐 간다라석, 이렇게 검어요. 우리가 보면은 지금 청백색, 청회색을 띠면서 색깔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추운 지역이니까 옷이 어쩐다고요? 두껍다. 그 다음에 얼굴이 인도 사람 얼굴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서양 사람들 얼굴이다.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인도 사람 얼굴이 아니라 꼬불꼬불해서 올라간단 말이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하나 틀린 것은 여기 사방 맺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우슈니사 이거 서양 사람들은 없다고 그래요. 인도 사람들이 이게 나중에 이제 육계가 됩니다. 육계가 우리말로 하면 살상투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눈이 깊고 코가 오똑하고 입이 잘려가고 타요무늬로 생기고 이런 부분들은 인도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BC 4세기 3세기 이후에 그쪽에 왔던 군인들이 다 안 가고, 또 여러분들 많은 군인들이 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군인들도 먹고 자야 싸울 거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런 군인들이 먹어야 될 것들을 조달을 하는 또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일부가 남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화가 인도에 정착하게 된 것을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진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인도 사람들이 그쪽의 신상을 보면서 이렇게 인도 것하고 그쪽 것하고 이렇게 결합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런 모습이 나왔다. 프랑스 학자 푸셔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이게 거의 뭐 정설처럼 지금도 그 이야기를, 간단한 미술 그러면 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세세하게 들어가면은 별 이제 이야기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논문도 내고 책을 내서 다룹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마트라 불상, 지역도 다르고 돌멩이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터번 이렇게,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이 나발이 되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인도 사람들, 인도에는 없는 것이 있어요. 여기 이 눈썹 사이에 구멍을 뚫고 보석을 박아 넣었잖아요. 이걸 갖다가 흰 백자, 호자를 뭔 호자를 쓰냐면은, 우리 여기 여러분들 머리카락 털럭 있잖아요, 털럭. 이 털럭 호자를 쓰는데, 흰 털럭. 부처님은 모든 진리를 깨우쳤기 때문에 이 눈썹이 이렇게 길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눈썹이 길면 장미가 되면은, 길면은 또르르 말린다고 그래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건가?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마에다가 구멍을 뚫고, 수정과 같은 거는 보석을 갖다 탁 박아놓고, 그 이름은 백호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로만 보면은 도대체 이건 안 되죠, 이것은. 그래서 요거는 누구만 있다고요? 진리를 깨우친 사람만. 그러니까 저도 없고 여러분도 지금 없잖아요. 우리는 아직 멀었죠, 부처가 되려면. 왜? 백호가 없어요, 백호가. 우리는 없습니다. 인도 불상에만 나오는 요소. 얼굴은 서양 사람처럼 생겼지만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고유의 양식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 그 박물관 내부에 있는데 요게 13면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부처님처럼 생긴 부분인데 한 분이 완전히 그냥 등까지 굽혀가지고, 여기가 이제 진흙밭이라고 그래요. 나를 받고 가시오. 이렇게 부처님까지 훌륭한 분이 어떻게 그 더러운데 이렇게 가냐 하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옆부분, 요 확대를 하니까 이런 부분이었는데, 요 꽃을 들고 있어요. 여자하고 남자고. 자, 요 사람이 부처님이 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정반왕과 마야 부인 되기 이전에, 옛날 부모한테 태어났을 때 사람이잖아요. 그때 메가라고 해요, 메가. 이거는 자기 석가모니 여러분들 결혼을 해서 아까 29살까지 살다가 출가했다 그러잖아요. 야소다라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고, 라울라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한 명을 낳았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태자니까 정반왕의 뒤를 이어서 임금을 될 사람이 다음 임금을 태자 아닙니까? 근데 29살 출가를 했는데 아들이 있으니까, 나 대신에 할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이렇게 출가를 했다고 지금 석가모니를 그랬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자기 아들도 출가를 해버려요, 석가모니도. 10대 제자 중에 한 명이 지금 되잖아요. 이거는 과거에 부처님, 연기불이라고 하는 그런 부처님인데, 과거 때에 석가모니가 이 연기라는 불을 위해서 이렇게 선행을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옆에 들고 있는 꽃입니다. 공양을 옆에서 꽃구강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너는 앞으로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 수기, 그걸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붕 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꽃은 지금 자기 부인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인한테 받아가지고 연기불한테 줘가지고 또 자기를 또 바꾸고 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부처가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해주니까 붕.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지금 장면으로 이렇게 조각으로 표현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방금 여기에 이런 그 이야기들이 다 전부 다 조각으로 이렇게 13개 다 설명을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럼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다른 데도 많아요. 이렇게 여기도 지금 고개를 숙이고, 여기도 이런 그 연등불 수기 이런 상들은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간다라가 아프가니스탄도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누워있는 건 아시겠죠? 부처님 누워있는 거. 유일하게 부처님 누워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 화순에 있잖아요. 화순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와불이라고 그러면은 와는 옆으로 들어 누울 와자라고 그래요. 이 부처님이 어디로 누워 있습니까 지금? 어디로 누워 있어요? 옆으로 들어 누워 있죠. 네. 근데 화순 부처님은 운주사 부처님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건 한자로 표현한다면 앙천불이 돼야 돼요.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는 부처님. 앙천불. 이거는 옆으로 누워 있으니까 와불. 근데 화순 가서 보면은 와불 가는 길 전부 다 사람들도 다 와불. 이 개념들을 어떻게 알고 있을 건가? 여러분들 와불은 뭐예요? 부처님이 입적 죽을 때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화순 쌍봉 운주사 부처님은 죽을 때 모습이 아니죠. 그거는 뭐예요? 정시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요 불상을 세우면은 나라를 뭐 세울 것이다. 그런 또 뭐 재밌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죠. 또 그 외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선이라고 하는 분이 하룻밤 사이에 천탑을 세웠다. 뭐 등등 뭐 아주 좋은 이야기거리가 많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예.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 제자들이거나 신자들인데, 아주 비통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세계 불교 회화의 보고라고 하는 것은 세계 4대 석굴 가운데 하나가, 돈황석굴이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보면은,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셔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단도, 쬐까는 칼을 들고 자기 귀를 이렇게 자르고 있는 장면, 가슴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 그림이다 보니까 굉장히 더 많은 장면들을 표현이 됩니다. 여기를 이제 조각이다 보니까 많지는 못하지만은 하여간 전부 다 얼굴이 이 슬픔에 잠긴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태어났고요. 이렇게 옆구리에서 태어나잖아요. 태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뭐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 원숭이처럼 생긴 사람, 원숭이처럼 생기는 코끼리, 뭐 별별 또 무인들이 그냥 넘어져 있는 뭐 그냥 부처님은 굉장히 편안하게 바로 여러분들 오른손 지금 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손끝터리가 가리키는 곳이 땅입니다. 땅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 지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신. 그러니까 우리 집 지을 때 지신을 위해서 전부 다 뭐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건축물 할 때 다 놓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 수행을 방해하는 놈들이 많으니까 부처님은 서머니 손을 뻗어가지고 자기는 손도 안 대고 지신을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특히 자기를 괴롭혔던 뭐 미인계를 쓰거나 뭘 하거나 이 마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런 그 부처를 이렇게 방해를 놓냐면은 그때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행을 했는가 봐요. 만약에 부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수행을 해서 성공을 해버리면은 자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굶어 죽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안 알아보니까. 그래서 못하기를 방해를 한 거예요. 이렇게. 뭐 미인들을 갖다 윽박질르기도 했다가 뭐 여러 가지. 근데 그런 것 않고 9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세상을 딱 다 진리를.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마귀를 항복시킨다. 촉지, 지. 땅속에 있는 지신을 불러다가 그래서 이 석가모니께서 모든 진리를 깨우친 때, 정각을 이룰 때 했던 수인. 그래서 이걸 항마 촉지인. 따라서 이렇게 항마 촉지인, 왼손은 뭐 아무 상관없어요. 오른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마 촉지인. 우리나라는 700년대 중엽, 741년부터 만들기를 시작을 해서 한 20여 년 동안 만들었다고 지금 대략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석불사, 불국사 똑같잖아요. 석굴암. 이 석굴암도 여러분들 잘못된 용어 중에 하나예요. 잘못된 용어. 본래는 뭡니까? 부처 불자를 써서 석불사입니다. 석불사. 밑에는 불국사고, 도암산 밑에는 불국사고, 저 8부 능선은 석불사인데,
김대성이 그 삼국유사에 잘 나오잖아요. 김대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전에도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선업을 많이 해서 그때 당시도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불교에 의하면은 여러분들도 전생에 선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만약에 악업을 했다면 뭐예요? 하루사로 태어날지 돼지로 태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불교에서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역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업을 지으면은 다음 생에 또 어쩐다고요? 또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이게 윤회설 아닙니까? 윤회설. 그래서 옛날 자기가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부모도 똑같잖아요. 지금에 태어났을 때 옛날 부모니까 격이 낮고 지금이 높고 이거 동격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부모를 위해서 지은 절이 도암산 저 위에 있는 석불사고, 현재의 부모를 지어서 지은 것이 밑에 있는 불국사고, 격이 똑같은데 조선 후기에 누가 시주를 안 하니까 스님들이 살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시주를 못 하죠. 그래서 스님들이 폐사가 됐습니다. 일제시대 때 발견이 됐어요. 그 인공으로 만든 석굴처럼 둥그러우니까 옛날 내용 보지도 않고 석굴암, 그래서 지금까지 석굴암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밑에 있는 불국사에 소속된 암자,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본래는 전생의 부모와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 동격의 절인데 지금은 하나는 본사고 하나는 거기에 딸린 부속 암자고 이런 식으로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다 성도를 잃었던 그런 부분이고, 여러분들 아까 탄생 있잖아요. 태어난 곳. 이때의 이분들의 그 풍습은 결혼을 해서 이제 남편하고 같이 살면은 거기서 이제 그 아기를 낳은 게 아니라 본가 자기 집에 가서, 근데 자기 집도 가기 전에 룸빈이 동산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말이 동산이 그냥 들판이에요. 여기 가다가 애기가 그냥 나와본 거예요. 좀 이렇게 좀 신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한테 처음으로 이제 설법을 해서 초전법륜 돌아가시는 부분이고, 이 간다라 불상은 동서문화 교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바로 이 쿠샤낭조 때의 요 간다라 지역은 동과 서를 잇는 그런 그 교역의 중심점에 있으면서 번창을 했는데, 역시 네 분이 일어나서 이제 다시 구타로 좀 또 넘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런 큰 의의가 하나 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불교 미술의 핵심인 불상의 발원지, 세계 미술 사상 최대의 양과 최고의 질을 갖는 이 세계적인 미술 간다라 불상의 발원지가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그 의의는 또 대단하다. 그 다음에 대승불교의 흥기와 함께 발전하여 대승불교 전파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던 그런 공로가 있기 때문에 또 의의가 크다. 여러분들 불교에서는 세 가지의 그 큰 보배가 있다고 하는 건 다 아실 거예요. 불, 법, 성 그러죠. 우리나라의 불은 부처님은 어디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 통도사에 진신사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부처님의 살이. 예. 그래서 뭐라고 해요, 통도사를? 불법성, 어떤 부처님이 있는 곳. 그건 불상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뭐가 있다고요? 진신사리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통도사 대웅전에 들어가 보면은 뒤에 유리창처럼 벽이 없고 유리창처럼 나 있고, 그럼 부처님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바로 그 유리창을 통해서 뒤에 거기가 그 계단 있잖아요. 계단. 그 계단은 1층, 2층, 3층 올라가는 계단이 아니라 수미계, 무슨계 스님들이 출가를 하면은 무엇을 받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계단이에요. 거기 가운데에 석조물이 둥그렇게 있는데, 형처럼 있는데 거기에 부처님이 있다고 그러는데, 임진왜란 때에 일본 놈들이 다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사리를 꺼냈답니다. 근데 그때에 참 또 우리 세상은 또 재밌어요. 우리 조선 백성 중에 감옥에 뭔 일을 잘못했는가, 일본 놈 감옥에 있었는데 일본말을 할 줄 알았는가 봐요. 일본 놈들이 세상에 부처님 사리를 훔쳐가지고 지금 갖고 있다. 그래서 파손해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
목숨을 걸고 내가 전옥을 탈취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여러분들 가장 큰 스님은 묘양산에 있는 청어담 서산 스님 아닙니까? 우리 한국 불교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조선시대 불교가 꽃을 피우기 시작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갖다 줘야 되겠다. 그 중에 유명 사명당 대사 알죠? 사명대. 예, 갖다 줘야 되겠다. 근데 이 원을 품으면 된 것처럼 성공을 했어요. 갖다 줬어요. 그래서 다시 동도사에다가 갖다가 이 사리를 다시 봉안해라. 여기까지만 문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넣는지 지금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도사에서는 마치 부처님이 있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그거 어떻게 장담을 못해요. 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법은 아까 해인사의 팔만대장경, 성은 여러 절에서 국보를 많이 배출을 했지만은 송광사처럼 15분을 배출한 사람은 없잖아요. 마지막에 고봉스님까지 합해서 16분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조선시대가 되면 여러분들 불교를 억압하는 시대인데 국사를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절에서 국사 반열에 올 수 있는 스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송광사는 뭐라고 합니까? 16국사를 배출하는 절, 그 성보사찰 이러잖아요. 실질적으로는 15명인데 아주 중요한 또 박물관 중에 하나가 이 탁실라 박물관, 페샤워르 박물관인데, 딱 박물관에 들어갔는데 여기는 지금 간다라니까 이런 돌멩이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니 있는 건지 이 벽돌에 바람개비 문양, 원 문양, 거치문 문양, 연화문 이런 그 문양들이 새겨져 있는 벽돌들이 쫙 또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또 야, 이게 어디서 온 건가? 요거는 간다라 쪽에서 나온 것이 아닌데, 그렇다고 하면은 탑, 옛날에 그 인도도 돌멩이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벽돌탑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가져왔다는 소린가, 아니면 건물에 깔았던 건지 그것도 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것이 또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럼 이쪽 사원들 절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 유명한 사원 중에 하나가 간다라에 가면 탁트이바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 있네. 여기 방들 많죠. 방들 이렇게 여기 지금 파괴되기 전에 불상들 다 있고, 가운데 탑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이렇게는 불상을 앉혀놓는 거고, 이 뒤에는 한 방에 한 사람씩 스님 들어가서 이제 수행을 하는, 비하라라고 하는 그런 그 수행 공간입니다. 그래서 간다라의 절의 모습은 탑을 중심으로 해서 빙 둘러 이렇게 많은 방을 만드는데, 거기는 부처님을 모시는 공간도 있고 예배 장소도 있고, 또 하나는 스님들이 사는 그런 공간도 있고, 여기 이제 파괴되기 전에 사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밑에서부터 복원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땅 좀 밑에 있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트럭들이 실어 놓으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걸려서 이제 될지. 제가 한 20년 전에 갔으니까 지금 몇 개 복원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번에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그럼 여러분 요거는 요 표시는 아시죠? 세계문화유산. 우리 전라남도에는 세계문화유산이, 광주 전남에는 뭐가 있습니까? 2개 있죠. 화순의 고인돌하고 서남사하고 2군데. 자, 세계문화유산이 되면 이렇게 성탑이고, 거기에 진흙으로 만든 이런 탑이 있고, 그 다음에 모라두라고 하는데, 역시 여기는 여러분 간다라 지역은 불교 유적 한 군데가 아니라 다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성탑이 또 있고, 다음 시간에 아마 이 성탑은 하니까 보시고, 여러분들 요 그 잿물처럼 생긴 이 석회질이 많이 생기는 요 인더스 강물, 사람이 먹을 수가 없죠. 수량은 어마어마한데, 그 옆에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깎아서 이 길을 만들었는데, 이 길을 하이웨이는 여러분들 뭐예요? 이 고속도로가 됩니까?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고 있는데, 이 길을 언제 폐쇄하려니까 유예를 만들고 있어요. 여기 한 2시간 지금 기다렸는데, 지금은 아마 위길로 다닐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저 휴게소예요. 그 다음에 이런 그 돌멩이에 여러분 탑이 있고 불상이 있고 뭐 있죠. 이렇게 우리가 암각화는 다른 것만 생각을 했는데, 여기 간다라 지역 가면은
굽타 왕조 후기쯤에 이런 걸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한 6세기 이 정도쯤에. 아주 다양한 것들이, 물론 선사시대 것도 있지만 선사는 적고 이렇게 불교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이건 바로 뭘 의미를 합니까? 여행할 때 잠시나마 마음의 위안을 여기서 삼은 거예요. 자기 여행 안전을 빌고 하면서. 여기 또 이렇게 탑과 불상이 있는 또 이런 암각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그 상류에 있는 동네 이름 중에 하나가 훈자입니다. 훈자. 아마 여러분들 세계 장수마을이라고 지금 알고 있을 건데, 바로 장수의 핵이 요 살구나무라고 그래요. 살구. 살구 많이 먹으십시오. 40여 년 전에 고속도로가 생겨서 이 마을이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나는 배운 것이 왜 이렇게 없을까?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40대 후반이 되면 옛날에 80대 되는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늙어본다고 그래요. 완전히 지금 다른 동네가 돼버렸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평야래요, 평야. 그 다음에 그 알티트 인 호텔, 여러분 1층짜리 호텔 봤습니까? 이렇게. 좋은 이름인데 가서 보면은, 야, 이 동네도 호텔이 있는가 보다. 기가 막히게 가는 뭐 이래요. 그 다음에 인도, 그 중앙아시아 쪽, 파키스탄 쪽, 이 트럭들은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뭔 주술적인 걸 이렇게 많이 넣는지, 아니면 이렇게 장식이 많습니다. 웰컴, 쿤자렛,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이제 4,000m가 넘으면은 이렇게 만년설이 되는 거예요. 반팔, 반바지 입었다가 이제 긴팔 이렇게 입고 나와야 될 상황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파키스탄은 지금 비포장이죠. 여기는 중국 국가 보이잖아요. 여기를 넘어서면은 길이 이래요. 파키스탄 길, 중국 길, 국력 차이가 길에서 이렇게 확연하게,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이렇게 확연한 국력 차이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이제 간다라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혹시 이거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광주광역시 시청사가 있고, 치평동, 성정리 가는 도로, 금호동 쪽으로 보면은 저수지 있죠. 운평저수지. 거기 보면은 이렇게 조그마한 절이 하나 있습니다. 운천사라고 지금 하는데, 이게 한 3m가 넘어요. 이건 한 6m가량 정도 되고, 5점 얼마든가. 하여간 이 불단을 뜯어보니까 요렇게 연화대자가 보이고, 부처님 발목에서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도 보이고, 이 네모난 이런 그 모습의 가운데다가 뭔 구슬 같은 것을 이렇게 딱 감싸고 있는, 요렇게 규모를 보거나 가서 조각을 보면은, 왜 이게 아직 보물이 안 됐지? 누가 스스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작년에 의뢰를 받고, 제가 이제 여기 연구 책임자를 해서 조사를 하고 학술대회도 해고 그래가지고 이런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광주 운천사 마의 열애 자상이라고. 이제 올릴 건데, 문화의 창에. 지금 보통 1년에서 한 3, 4년, 늦은 데는 뭐 4년 이야기도 하더, 빠른 데는 한 1년. 그래서 지금 23년이니까 2년 잡으면은 4년, 5년 안에는 가부가 뭐 국가 지정이 될 만하다, 아니다, 뭐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광주에 기가 막힌 이런 마이블이, 근데 왜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신경을 안 썼을까? 아마 종파 문제가 좀 있지 않겠는가. 태고종이거든요. 조계종이 아니라 그런 그 종교 교세 때문에 아직까지 그러지 않았는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좋은 광주에 여러분들 불상 얼마나 좋은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심사 위에 조금 올라가면은 약산, 통일신라. 어쩌면은 8세기까지도 내려갈지도 모르는, 700년대 후반까지 갈지도 모르는 굉장히 좋은 것이 있죠. 이것도 시기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시기로는 2번째 정도 되고, 규모로는 광주에서 제일 큰, 또 마예불로는 처음이고, 광주 좋은 불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좀
문화유청에 야, 얘 이런 거 안 해주냐고 좀 항의도 하고 그러면 더 잘 되지 않을 건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강의.